네, 다음은 점유권 물청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238쪽. 타이틀 제목은 밑에 03 점유 보호 청구권. 그러면 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점유권 비교되는 게 뭐였었어요? 본권이었죠? 아까 점유할 권리가 본권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소유자가 있으면, 무슨 권이 있으면 소유권이 있는 갑은 점유권이 같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무슨 자는, 소유자는 본권 대표 소유권도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도 있다. 그러면 이 소유권이 있는 사람은 소유권 기초로 하는 무슨 청구권이 있고 물권적 청구권이 있고, 또 여기 점유권 기초로 하는 뭐가 있다? 물권적 청구권이 있습니다. 별개의 것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거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권 가지고? 그러니까 이 점유권 물청은 독특하니까 명칭을 뭐라고 적었다? 점유 보호 청구권. 무슨 권만 있으면. 그러니까 아까 여기 지상권자 있었죠. 무슨 권자? 지상권, 지역권, 무슨 권? 전세권, 그 다음에 유치권, 그 다음에 저당권. 질권 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상권자 뭘 하지 않아요? 점유해야 하네요? 하죠. 지역권자 안 해요. 전세권자, 유치권자, 큰일 나요. 유치권은 그냥 생명이야, 생명. 생명이야, 생명. 저당권은,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 지역권자는 점유보청권이 없겠네. 여기도 없겠네. 지역권 물청은 별개라고 그랬죠. 그죠? 지금 요것만 보는 거예요. 뭐만? 점유권 물청만 보는 거예요. 제한이 많이 가해집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239페이지. 타이틀 제목은 204조입니다. 239쪽. 점유의 회수라고 돼 있는데 1항을 읽다 보니까 점유자가 점유 침탈당한 때입니다. 뭐 당한 때? 그 물건 반환, 점유 내놔 및 손해의 배상을 뭐 할 수 있다. 이 손해배상이 들어갈 때는 항상 귀책 사유가 있을 때만 들어갑니다. 무슨 사유? 앞에 건 점유물 반환 플러스 손해배상. 귀책 사유가 없으면 점유물 반환만 들어가고 손해배상이 안 들어가고, 귀책 사유가 있으면 뭐까지? 손해배상. 자, 거기까지 안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반환 앞에 점유물이 생략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물 반환. 그러면 204조 1항에서 키워드는 침탈이란 얘기죠. 뭐라고요? 자, 그러면 뒤집어 볼게요. 204조 1항에서 키워드는 침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침탈이 아니면 몇 조를 쓸 수 없다는 얘기일까? 네. 그래서 거기 침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니은에 보시면은 파란 글씨가 나오죠. 뭐라고 돼 있어요? 사기. 사기에서 건물을 명도해 준 것이라면, 그죠? 침탈 당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점유회수, 즉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 못 던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걱정할 건 없습니다. 소유물 반환으로 돌려받으면 되지 않을까? 소유자가 사기당해서 건물을 줬습니다. 뺏긴 건 아니죠. 그럼 나중에 사기를 알게 되면 취소를 하죠. 따당땅. 계약한 날로부터 3년, 10년. 네? 어떤 날은 3년, 어떤 날은 10년.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돼.
사기당해서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사기를 안 날로부터 3년, 그 사기당한 날을 법률행위한 날, 안 날을 추인할 수 있는 날,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야. 어쨌든 3년, 10년 둘 중 빠른 기간 내에 뭐 하게 되면, 취소하게 되면, 그때부터 무효란 말은 논리가 안 맞죠. 다 돌려받아야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무효. 그럼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순간 그 등기는 X 무효 등기다, 유효 등기다. 선택하세요. 원인이 X면 결과는 뭐다? X. 무효 등기니까 자동 복귀예요, 말소 복귀야? 그럼 자동 복귀된 거야. 무슨 복귀가 아니고 말소 복귀된 소요된 거 아닙니까? 자동 복귀됐죠? 그럼 뺏긴 게 아니니까 몇 점 못 던지고 점유권으로 반환은 못 던지고 무슨 반환으로? 소유권 반환으로 돌려받으면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자한테는 사기는 뭐가 아니므로 몇 조는 못 던진다? 근데 몇 조를 통해서 소유물 반환으로 나중에 돌려받으면 돼요. 이런 걸 두고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204조 2항의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 누구한테 특별 승인해서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모인 때는 악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이 항은 누구한테는 못 던진다고 됐어요. 침탈자 연결된 뭐가 있으면 특별 승계인이 있으면 둘 중 하나라는 얘기죠. 이자가 뭐일 수도 있고요. 악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구한테는 못 던져요. 선의는 보호를 해준다는 얘기죠. 얘한테는 몇 조를 못 던지고 204조를 못 던지고 누구한테만? 악한테만 204조를 던질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침탈일 때만 던지고 아니면 못 던진다는 얘기죠. 아니 그냥 조문 그대로 봐요. 그냥 다른 밑에 읽을 거 없어. 사망 침탈 단어부터 몇 년이에요? 몇 년? 1년 내 던져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1년 넘으면 못 던진다는 얘기네. 그래서 여기 204조 1항, 2항, 3항 그냥 조문만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랑 비교되는 것이 213조란 말이에요. 몇 조? 이건 소유물 반환이에요. 무슨 반환? 이건 소유권 가지고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고 204조는 점유권 가지고 반환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기친 자한테는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기자한테는. 이거 못 던지지만 이걸로 가서 돌려받으면 된다. 이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도둑한테 나타나요. 도둑한테는. 도둑은 침탈했으니까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다 얘기예요. 도둑인데 침탈당해서 1년 지나면 못 던지겠지. 그죠? 그러면 침탈자 선의의 특별 승인은 204조 못 던지죠. 213조 가져오면 돼요. 그러니까 204조는 굉장히 뭐가 많다. 제약이 많은데 213조는 그런 제한이 없어. 204조 1항 침탈 아니면 204조는 못 던진다. 근데 몇 조 던질 수 있다? 침탈자 선의의 특별 승인에게 204조 못 던지지만 몇 조? 침탈당해서 1년 이내라면 넘으면 204조 못 던지죠. 몇 조 던질 수 있어? 같이 생각해야 돼 이거. 근데 책은 저 뒤에 있어가지고 안 보여. 같이 기억해야 돼. 아셨어요? 자, 사기 꼭 좀 기억해 두세요. 뭐 기억하라? 사기. 그래서 241페이지 가시면은 확인 예제가 있어요. 확인 예제 있죠? 갑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을이 뭐 했다? 키워드가 침탈이야, 침탈.
1. 갑의 을에 대한 점유물 반환 청구권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세내는데 이는 무슨 기간이다? 출소기간이다. 이건 판례 태도입니다. 반드시 소로 제기할 것. 두 번째, 을이 선의병한테 X 물건을 매도 인도했죠. 이게 선의의 특별 승계인이죠. 그자한테 갑은 병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선의 특별 승계인은 잘못은 없잖아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지만 또 세 번째, 을이 선의 병에게 X 물건을 매도 인도했다. 갑은 병에 대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방금 전에 203조 2항을 봤었잖아요. 선의 누구한테 행사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 3번이 뭐다? 틀렸다. 네 번째 질문, 갑이 정수의 물건을 임차에 점유하고 있던 경우, 그러면 이 정은 간접점유자죠.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있죠. 그러면 을에 대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직접점유자가 침탈당했으므로 간접점유자도 침탈. 다섯 번째, 만일 갑의 사기에 의해서 점유를 을한테 이전했으면 침탈 아니죠. 무슨 청구권?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죠. 사기는 뭐가 아니다? 침탈 아니죠. 좋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모를 땐 찍어야 돼, 안 찍어야 돼? 그러면 시험 볼 때 객관식 시험의 요령이에요. 3번, 4번 같은 2번, 3번 같은 지문이 반복됐죠. 그럼 둘 중 하나가 정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비밀이야, 비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면 어떡하느냐? 모르도 찍어야지 어떡하겠어요. 잘 찍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알면 무슨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모르니까 찍는 거지. 두 가지 지문이 뭐가 되면 정답일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204조를 분석한 거예요. 204조 한 문제 가치가 있다. 자, 넘기세요. 자, 208조 별표해 두시고요.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까 도둑놈한테는 몇 조도 좋고 204조도 좋고 213조 밑에 게 점유의 소, 본권의 소 사기친 자한테는 몇 조는 못 던져도 본권의 소는 제기할 수 있잖아요. 서로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음 208조 2항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뭐 하지 못한다. 자, 아까 갑 등기, 을 평공자 20년 완성이 됐어요. 뭐가 됐다고? 완성됐지만 이 사람은 무슨 권은 없어요. 본권 대표 소유권 없고 본권 아닌 점유권만 있었지. 근데 등기부상 본권 대표 소유자가 자꾸 토지에 와서 자꾸 찝적대. 철조망 막 세워놓고 거기다 막 방해를 하고 있어. 그러면 취득시 완성된 사람은 소유권 없잖아요. 그럼 법원에 뭐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무슨 소? 본권 아닌 점유권에 기인한 소 제기할 수 있잖아요. 왜 내 토지를 점유를 침해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소 제기했더니 법원에서 너 뭐도 없는데 소유권도 없는데 네가 왜 소유자한테 점유의 소를 제기해? 문전 박대할 수 있다 없다? 에? 아니 점유의 소를 제기했잖아요. 판사가 너는 뭐가 없어서 소유권도 없는 주제에 점유자가 어떻게 감히 소유자한테 소를 제기하느냐? 이렇게 하여서 판사가 네 소를 안 된다 이게 지킴에 대한데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무슨 소를 제기했어요? 본권 아닌 점유의 소를 제기하면 본권 아닌 점유권 유무 가지고 판단해야 되지. 뭐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본권 대표 소유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뭐가 붙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어. 아니, 점유 취득 시효를 계속 괴롭히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흔들어가서 어느 순간 그게 딱 연결이 되면 다 연결된 용어예요 이게 전부 다. 책은 다 쪼개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가서 좋다 웃고 있지만 나중에 문제 풀어봐야 멘붕 와.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지금 여기 수업 들 때 여러분 화날 거야. 도대체 왜 왔다 갔다 하느냐고. 이것도 지금 제가 절제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절제하고 있는 거야. 그냥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점유 취득시효 아직도 끝났을까 안 끝나? 아직도 완성된 거 아니야. 소유권에서 기다리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시효가 완성됐지만 등기하기 전까지는 무슨 자가 아니다. 본권 대표 소유권이 없는데 본권 대표 소유자가 자꾸 방해할 거 아니에요. 그럼 소 뭐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점유의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판사가 점유의 소 가지고 본권 가지고 재판하면 안 되지. 뭐 가지고? 본권 아닌 점유권 가지고 재판해야 되지 않을까? 조문에 집중하세요. 밑에 건 전부 다 해설해 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측에 확인 예제 보세요. 들어가자마자 딱 나오잖아. 뭐라고? 아니 본권 아닌 점유권에 기인한 소를 제기했으면 본권 아닌 점유권 가지고 재판해야 되지. 본권 가지고 재판하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이 이야기예요. 자 이제 거기까지가 뭐에 관한 얘기고 점이었고요. 자 이제 소유권으로 갑니다. 무슨 권? 그동안 많이 준비했으니까 이제 소유권 가서는 자 포인트 잡아 들어갈게요. 자 소유권에서는 자 250페이지 보세요. 자 맨 밑에 핵심 개념을 보세요. 첫 번째가 무슨 관계 나오죠? 가로 열고 뭐가 나오죠? 맹지, 사서, 통행 방법은 두 가지예요. 협의를 해서 용익물권의 통행 지역권. 그게 안 되면 상린관계 들어와서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갑니다. 그러면 공짜일까요? 대가를 줘야 될까? 당연히 유상에 맞겠죠. 그죠? 물론 분할됐을 때는 무상이라는 예외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효가 두 가지가 있네. 무슨 시효가 있고 무슨 시효? 등기 취득 시효. 그 점유 취득 시효는 100%. 자, 등기 취득 시효는 아까 갑 등기, 을 위조 등기, 병 등기 점유했었죠. 예? 병이 등기 10년, 점유 10년이 만약에 경과가 됐으면 그 등기부 취득 시효로 역전할 수 있습니다. 갑 등기, 을 등기, 위조, 병 등기 점유했었잖아요. 그래서 병이 무효 등기, 그러니까 10년 되기 전이라면 무효 등기 공신력 없어서 병이 슬프죠. 근데 병이 등기 10년, 점유가 10년 되잖아요. 그럼 역전할 수 있어. 등기부 취득 시효. 뒤집어 놓을 수가 있어. 시험이 잘 안 내. 주로 포인트가 뭐다? 점유 취득 시효 있어. 거기 있어. 이따 5원칙으로 하고 5원칙은 적어 놓으세요. 점유 취득 시효 5원칙. 좀 더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첨부란 말이 있죠. 첨부 있죠. 거기다 3종 세트 적어보세요. 밑에다가 3종 세트. 남의 토지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 무단, 식재, 화살표, 무단,
경작, 화살표, 무단, 신축. 이 첨부 가지고 놀 거예요. 그럼 아까 무단식재는 누구 거라고 그랬죠? 역삼각형. 무단경작과 무단신축은 응? 삼각형. 이제 그거 가지고 놀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 이거 가지고 한 문제. 공유.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토지 통행권은 일단 패스를 하고요. 제가 점유 취득시 5원칙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책자 넘겨보겠습니다. 페이지 262쪽 가세요. 자, 거기 245조 1항 있죠. 몇 년간? 20년. 그 다음 소유의사로 평안 공연하게 부동산 보한자, 점유한자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지요. 요거 일대 뭐 기억나죠? 제목. 점유 취득시효 있었고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요? 미등기 매수인, 매매계약 등청 등기, 점유 취득시효 등기. 중간에 뭐가 있었다? 자동 취득이 뭐 있었다? 상수형 경기. 그 틀을 기억하면서 기억하면 돼. 그럼 이제 여기에 5원칙을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5원칙. 잘 보세요. 첫 번째, 갑이 자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을이 가서 뭐 한다? 점유를 합니다. 자, 점유를 해서 짝짝짝짝 해가지고 몇 년이 되게 되면 20년이 됐다고 아까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럼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완성된 이유가 뭐예요? 갑이 20년 동안 한 번도 뭐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 내나 치워 하지마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았다. 중단. 중단시키지 않은 갑한테 잘못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을이 등기하기 전까지는 소유자다, 소유자가 아니다. 그럼 아직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이에. 그러면 을은 등기청구권이 있죠. 이때 갑이 이자한테 와서 시비합니다. 너 몇 년 이상 동안 너 남의 토지를 20년 이상 동안 뭐 했다? 점유를 했지 않느냐? 에? 그동안 얻은 이득들을 다 내놔라.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할 수 고르세요. 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빨리 선택하세요. 두 개 다 맞을 것 같아요? 정답은 없다죠. 아직 뭐 하지 않았지만 등기질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되기 전에 와서 지하를 해야 돼. 아니 여기서 그런 건 문제가 없는데 이미 뭐가 됐으니까 완성됐으니까 갑한테 잘못이 있다 없다.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갑이 을한테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여기 뭐가 없다고. 여기 잘못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본권 대표 소유권 없지만은 점유 사용할 권리가 생겼죠. 몇 년 되는 바람에 그거 가지고 반환 거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게 취득 시의 일원칙이야. 아셨어요? 몇 원칙? 자, 두 번째는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을 때. 뭐가 있을 때? 자, 완성 전 주인이 바뀔 수도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이 중간에서 주인이 바뀌었어. A로. A가 등기 쳤죠. 네? 등기했다 합시다. 이 등기는 중단 사유일까 중단 사유가 아닐까? 중단 사유이다 아니다? 가서 현장 가서 어떻게 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는 무슨 사유가 아니다. 중단 사유가 아니죠. 그럼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A죠? 잘못 있어요 없어요? 뭐 하지 않았어 가서. 이거 안 했다고 그랬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 잘못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자한테는 취득시효를 중단할 아니 뭐 취득시효를 중단할 하자.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요? 잘못 있는 자한테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A는 언제 바뀐 겁니까? 완성 전입니까? 완성 후입니까? 네? 완성 전 등기 명의자 변동이죠. 잘못 있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A도 열이 받치잖아요. 그러니까 또 팔고 먹고 도망가야지. 그래서 누구한테 판다? B한테 팝니다. 매매했습니다. 자, B가 매매해서 등기를 쳤습니다. 뭐 했다고? 이 사람 등기했어 못했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누가 잘못 있는 거예요? 을한테 잘못이 있는 거지. 먼저 뭐 하지 않았어? 등기 못했잖아요. 그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그죠? 이게 뭐죠? 완성 후 주인 바뀌었을 때 이자한테는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다 연도수를 써볼게요. 자, 이거 1990년이라 할게요. 몇 년이요? 언제 완성돼요? 응? 2000. 10년 아니에요? 10년이죠? 자, 그러면 완성되기 전 등기 명의자 변동은 1997년. 몇 년도? 이 사람 등기된 시점은 자 할게요. 2010 15년 할까요? 몇 년? 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2015년 등기된 B가 누가? B가 등기해놓고 또 이자도 또 정신없습니다. 야단을 안 치네. 누가? 소유자는 맞는데 뭘 치지 않는다? 또 이 야단을 안 쳐가지고 몇 년 세월이 지나면 자 20년 더 해보세요. 몇 년입니까? 네? 2035년이 되면 다시 예?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차 취득시효라고 해요. 무슨 시효? 2차 취득시효도 뭐하다? 가능한 겁니다. 이건 무슨 시효고요? 1차 취득시효. 저쪽에 있는 사람 특징. 한 번도 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장 가봐야 돼, 안 가봐야 돼? 야단은 진짜 B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2010년도 이렇게 점유하다가요. 지금 연도가 몇 년도죠? 응? 올해가 몇 년인지 몰라요? 그래, 2000 몇 년? 21년. 그럼 야단을 지금 안 치고 있죠, 저기서. 에?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완성되죠? 원래가? 몇 년도 출발해야 되죠? 2015년 스타트죠. 여기가 완성점이죠. 근데 앞으로도 몇 년을 더 있어야 돼? 에? 14년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이렇게 점유하다가는 못할 것 같다. 곧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점유하다가 자식한테 이거 물려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이 갑자기
이렇게 주장을 해요. 2021년 시어 여기가 취득 시효가 뭐가 됐다? 완성됐다. 그러면 출발점이 몇 년일까? 빨리 계산해 보세요. 네? 몇 년? 2001년 맞아요? 예? 한참 더 올라가야 되겠네. 그죠? 한참 더 올라가야 되겠네. 몇 년? 2001년. 여기가 무슨 점이다? 네? 출발점이다. 완성됐으니까 뭐 해달라? 이렇게 지금 공격해 들어왔어. 누구한테? 이때 B가 뭐라고 항변할 거야? B가 뭐라고 항변할 것 같아요? 쟤한테 뭐라면 너 왜 아니 계산을 너 희한하게 한다.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계산을 하는 게 맞아요. 저렇게 이걸 역산이라고 그래. 뭐란다? 이걸 순차라고 그래. 뭐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B가 저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 야, 너 도로가 있으면 뭐가 있으면 너 도로가 있으면 역주행하면 큰일 난 거냐? 도로에서 순차로 가야 돼. 왜 함부로 너 역주행하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얘가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순차라는 역주행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 한 번도 나한테 야단친 적 없잖아. 법원에 갑니다. 판사는 누구 편을 들까요? B의 주장이 맞을까? 저 현재 점유하는 의뢰 주장이 맞을까? 판사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순차로 내려오다가 주인 변동이 있었죠. 응? 이렇게 소유자 변동이 있으면 출발점을 함부로 적으면 안 되고 순차로 계산해야 된다. 에? 다만 이제 이 판사가 점유자한테 위로를 해야 되겠죠. 다만 등기 명의자 변동이 아무도 없었다면 아무도 없으면 갑이죠. 갑일 때는 그럼 뭐 순차로 하든 갑이고 역산하든 갑 아니야. 그 판사가 뭐라 그러냐? 등기 명의자 뭐가 있으면 순차로 주행을 해야 되지. 함부로 뭐 하지 말아라. 역산하지 말라는 얘기야. 단 등기 명의자 뭐가 없으면 도로에 차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밤중에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해도 아무 사고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것이 몇 원칙이었고 순차 전 있고 했었죠. 뭐 있고? 있고 있었잖아요. 이게 저는 이원칙이라 하고요. 순차 후에 있다 없다? 없죠. 이게 몇 원칙? 그럼 이원칙 3원칙이 딱 들어가 있으면 출발점은 순차로 내려와야죠. 함부로 뭐 하지 말아라. 아셨어요? 아무 변동 없으면 역산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2차 취득시효도 뭐하다? 가능하다. 몇 원칙? 5원칙. 손가락 5개 삐세요. 3개 누르세요. 하세요. 흔드세요. 뭐 기억나요? 이게 뭔지 모르시지? 하와이 가면 인사법이야. 알로하. 뭐라고요? 1차, 2차입니다. 뭐라고요? 1차 완성자 등기자 있죠. 등기자는 완성자한테 무엇을 요구할 수 없다. 아셨어요? 자, 순차 전 있고 해보세요. 순차 전 있고 순차 후에 없다. 그러면 기산점은 함부로 역주행하지 말아라. 언제 역주행 가능해? 등기 명의자 아무도 없을 때. 이건 2차 취득시효입니다. 무슨 시효?
자, 지금부터 표시하겠습니다. 264쪽 가세요. 점유 취득 시효는 이 오원칙을 가지고 견뎌내세요. 이거 말고도 판례가 많은데 일단 집중하셔야 돼요. 자, 그럼 거기 264페이지에 그림이 하나 있죠. 기산점입니다. 뭐라고? 자, 니은 A 판례는 원칙적으로 취득시효 기산점은 시효 기초가 되는 점유가 시작된 때를 기산점, 출발점으로 해야 되고 그 시효 이익을 받으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적당한 시기를 선택해서 시효 기산점을 뭐 할 수 없다. 쉽게 표현할게요. 함부로 역산하지 말라 이런 뜻이야. 이유는 아까 순차 전 있고 순차 후에 없다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데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게 되면 순차 후에 없다가 전으로 바뀌잖아. 자, 그러면 그 밑에 B번을 보세요. B, 다만 취득시효 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 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와 그 기간이 경과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죠. 그럼 이거 뭐 하는 거죠? 역주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칙은 뭐 하지 말고 역주행하지 말고 순차로 계산하고 언제 역주행? 등기 명의자 변동이 없으면. 그렇고 그 그림이 있습니다. 갑 등기가 몇 년도예요? 1980년부터 자 언제 완성돼 점유가? 아니 2000년 아니 2000년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등기를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을한테 넘겨줬죠. 그러면 순차로 내려오게 되면 이 사람은 순차 후에 없다죠. 먼저 등기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A 점유자가 기산점을 만약에 임의로 정하면 82년을 갖다가 기산점 삼게 되면 완성점이 몇 년이에요? 2002년이죠. 그럼 왜 등기자는 전이 돼 버리지? 누구한테 불리해? 아까 순차 후에 없다잖아요. 이게 지금 이 자체가. 근데 밑에 점유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게 되면 이 사람은 뭐가 돼 버려요? 전이 되잖아. 읽을게요. 만약 등기 명의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역산할 수 있다면 위 사례에서 A는 완성 이후에 등기 명의 생긴 것을 피하기 위하여 몇 년을 지금 순차가 지금 80년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2002년을 완성점으로 삼아 가지고 역산하게 하면은 출발점이 1982년 아니에요. 그 위에는 을은 바보 돼 버리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뭐 하지 말아라. 역산하지 마. 그럼 언제 역산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등기 명의자 변동이 없으면 80년 순차로 해도 어차피 갑이고 역산해도 갑 아닙니까? 그럼 이걸 알게 되려면 우측에 그림이 두 개가 있죠. 그럼 왼쪽에 264페이지는 니은 옆에다가 4원칙. 몇 원칙? 좀 넓은 데다 써. 넓은 데다가 그 나중에 책 보셔가지고 이렇게 넘길 때 오른쪽에 왼쪽에 내가 쓴 것만 보라고요. 몇 원칙? 4원칙. 그럼 우측 보세요. 니은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취득시효 완성 전 등기 명의자 변경이죠. 자, 그림 보세요. 언제부터 점유했어요? 1980년 완성점 언제? 2000년이죠? 완성되기 전 등기 명의자 변경이 있었죠. 여자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1999년에 등기했죠. 이분도 뭐 하지 않았어요? 야단 안 쳤죠.
그러니까 이 여자분 잘못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A는 완성된 것 가지고 누구한테? 을한테 취득시효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순차 전 있고 순차로 내려오다가 완성 전 등기 명의자 바뀌었죠. 그럼 그 밑에 것도 그림 보세요. 그러면 이게 2원칙이죠. 그죠? 밑에는 이제 3원칙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그림 바로 볼게요. 갑 등기 몇 년부터 점유했어요? 완성됐죠? 근데 등기 안 하고 있다가 누가 먼저 등기해 갔어요? 2001년에 을이 등기해 갔잖아요. 그럼 그자한테 취득시효 뭐 할 수 없어요? 추정할 수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후회 없다 아니에요. 순차 후 등기 명의자 변동 있을 때 그자한테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니은 디귿이 이해가 돼야지 왼쪽에 기산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순차로 전후 따졌는데 기산점을 함부로 선택하면 안 되지. 역산하면 안 되죠. 그죠? 등기 명의자 변동 없을 때 역산할 수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완성되기 전인지 완성되기 후에 주인 바뀌었는지 그거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갑니다. 266페이지 맨 꼭대기 A 옆에다 쓰는 말은 5원칙. 무슨 원칙? 제목은 2차 취득시효. 등기 명의인 변경된 2001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이때 새로운 무슨 시효? 2차 점유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또 취득시효 기간 경과 전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동됐죠. 또 이자도 야단을 안 쳤네. 그자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차 취득시효 시작해가지고 또다시 순차 전후 따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칙이 없네? 이런 칙은 넘기고 넘겨서 271페이지 몇 페이지요? 네, 거기에서 이런 칙이 나옵니다. 271쪽 등기 전 효과 취득시효 기간 만료된 경우 등기를 이전하지 않았다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생겼으므로 등기 안 했지만 소유권 없어요. 점유할 권리가 생겼죠. 등기 명의인은 완성자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뭐 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뭐 할 수 없다. 그게 몇 원칙? 그러니까 이 원칙은 아까 뭐 했었어요? 이 원칙은 순차 내려오다가 전 등기 명의자 변동 생겼을 때 이자가 야단 안 쳐서 이자한테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있었고 주장할 수 있었고 3원칙은 언제 주인 바뀌었어요? 순차 후 등기 명의자가 먼저 등기 쳐갔죠. 그전 취득시효를 뭐 할 수가 없는 거야. 주장할 수 없고 그러면 2원칙, 3원칙이 있게 되면 당연히 4원칙은 당연한 거예요. 함부로 뭐 하지 마세요. 원칙 함부로 뭐 하지 마세요. 함부로 뭐 하면 안 된다. 역산하지 말라 이야기지 뭐. 언제 역산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을 때. 이게 이해가 되지 이해되는 거예요 이게. 그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무슨 시효도 가능하다. 응? 무슨 시효도? 2차 취득 시효도 뭐하다? 가능하다. 이 5개 가지고 돌리고 돌리세요. 그럼 정답은 이 5개 어딘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단 모의고사 때는 없어. 모의고사 때 막 이상한 걸 막 갖다 내기 때문에
기출 문제 보게 되면 5개 중 하나가 정답이야. 무슨 시호? 그러니까 무슨 시호 할 때는 점유, 취득시죠. 정리합시다. 미등기 매수인. 무슨 매수인? 매매 등청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죠. 네? 여의치 않은 무슨 시효? 점유, 취득시효, 등청 가지고 등기에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중간에 무슨 취득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다? 상속, 공영징수, 형성, 판결, 경매, 기타. 그건 무슨 취득? 그러면 점유 취득할 때 이거 한번 흔들어야 되지. 이거 이런 측이 뭐다? 등기자는 완성자한테 요구할 수 없다. 순차로 내려오다가 전 주인 바뀌었다. 야단 안 쳤지. 주장할 수 있다. 있다. 순차 후에 등기 주인이 바뀌었지. 근데 취득시 주장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순차 전후를 따져야 되니까 사원칙은 뭐다? 함부로 뭐 하지 말아라. 역주행하지 말아라. 언제 역주행 가능해? 변동이 없을 때. 그리고 무슨 시효 가능하다? 2차 취득시효. 이 5가지 원칙을 잘 정리하세요. 아셨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